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12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아직 잘 모르는 것, 그러나 알아야 할 것. 우리는 나는 아직 잘 모른다. 이 시대 한국인이 코로나19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아마도 공포와 불안 때문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처럼 철저하게 마스크를 쓴 이유도 잘 알지 못한다. 걸리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내면화한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의 연요한 행동인지, 근대적 시민의식의 발로인지, 그도저도 아닌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문화적 유산인지 명쾌하지 않다. 감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의 전파는 사람과 집단을 불평등하게 가린다. 코로나19의 전파는 정신장애인 수용시설, 장기 요양시설, 노동 조건이 열악한 콜센터, 물류센터 등 이른바 취약성을 파고들었다. 간호사와 돌봄 노동을 통해 드러났던 극심한 젠더 불평등에 있어서도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집단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더 많은 노동의 부담을 져야 한다. 불평등은 극단까지 나빠진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는 필수 노동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구실도 있다. 효과적인 백신이 나온다면 누구에게 먼저 차례가 돌아갈까? 치료제가 있다고 한들 그걸 부담할 능력이 될까?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름만으로는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전복할 지식과 실천에 대해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다. 특히 구조와 실천 주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구나 더 모른다. 분권화와 개별화가 감염병의 특성과 충돌하였다고 본다. 유럽 국가들이 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도시를 봉쇄하고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을 통제하는 데는 흔히 권위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 조치들이 동원된다. 분권화와 개별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공공선을 위해서는 중세국가의 버금가는 질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더 넓은 민주주의인가? 민주적 공공성인가?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얻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여진다. 글로컬리즘. 글로컬리즘은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화 되어 있으면서도 지역주의와 이 봉쇄, 로컬리즘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감염병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은 글로벌리즘의 당연한 귀결이겠으나 국민 국가들의 대응은 국가 간 이동 금지를 택하면서 세계화 추세를 단숨에 거슬렀다. 책임 회피와 포퓰리즘에 기댄 인종주의도 유행처럼 번졌다. 팬데믹은 글로컬리즘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 종식을 위한 협력이나 국제연대는 말도 꺼내기 어렵다. 이제 유행은 자원은 부족하고 대응 태세가 충분치 않은 저소득 국가로 번지는 중이나 각 나라가 앞가림한다는 이유로 국제개발협력은 한가한 소리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국제기구도 무력하다. 어떤 하루는 김수련 간호사 선생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뜬다. 눈 안에 모래가 굴러다니듯 거칠다. 해가 져서 이미 방안이 어둑하다. 삐거덕거리는 몸을 서둘러 일으켜 시간을 확인한다. 휴대전화와 마스크만 집어들고 잘 때 입은 옷 그대로 문을 나선다. 병원으로 가는 셔틀에서는 피곤한 얼굴의 간호사들이 반쯤 감은 눈으로 꾸벅거린다. 3주차가 되면서 모두의 목소리에서 피곤이 묻어난다. 오늘 마주칠 리 없는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아침에 이미 나이트 근무를 끝내고 오프를 받는다던 M 간호사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말한다. 아까 전화 받았어요. 오늘 사람 없다고 출근하래요. 흔한 일이다. 중환자실 트레이닝을 받은 간호사 수는 항상 모자라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늘 부족했고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연차의 간호사들은 더더욱 적었다. 중증도는 높은데 인력은 적고 할 일은 숨 돌릴 틈이 없이 많다. 실수는 사고로 직결되기에 무거운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수많은 간호사가 매년 중환자실을 떠난다. 파견과 착출, 복귀가 매일 일어나는 곳에서 인력을 예측해 미리 균형을 맞추기란 불가능하다. 바로 어제 일이다. 포도당 수액이 모자라 수액 창고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10kg짜리 상자 2개를 질질 끌어오더 옮기던 중 1번 병실의 유리문들 너머로 인퓨전 펌프 알람이 깜빡이는 게 보였다. 수액줄에 공기가 찬 모양이었다. 서둘러 이중 유리문을 열고 인퓨전 펌프로 달려왔다. 작동을 하고 돌아서는데 보호벽이 당겨졌다. 머리 꼭대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격리실 안에서 기계 소음만으로 밤낮으로 듣는 환자들에게는 자주 선망 증세가 온다. 환자들이 불안에 못 이겨 몸부림치다가 간호사들을 잡아당기는 것이다. 병원 전체가 오염구역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보호복이 손상되면 즉시 병원 밖으로 나가야 한다. 격리실에는 나와 환자밖에 없었다. 소리를 쳐도 이중문 밖에까지 전해질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나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다시 보호복을 착용하고 돌아오려면 뛰어서 가도 40분, 1시간? 그동안 내가 보던 3명의 환자를 다른 간호사가 떠맡아야 한다. 전신에 소름이 쭈뼛 돋았다. 보호복을 팽팽하게 당기던 힘이 느슨해졌다. 떨리는 목소리가 윙 울리는 보호구 후드에 소음을 뚫고 전해졌다. 어떤 하루에서는 실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사분들께서 어떻게 근무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2020년 대구의 기억.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교수회의를 개최합니다. 2월 21일 아침 7시 30분 세미나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병원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아니 무슨 회의 안내 문자를 한밤중에 보내고 난리야. 잠결에 받은 문자에 살짝 언짢았다가 곧 불안한 마음이 덮쳐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코로나 사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확진을 받은 장애인이 입원할 병실이 없어요.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가 다급한 전화를 한 건 일주일 뒤다. 장애인 환자를 위한 별도 병실이 없었다. 결국 상주의 적십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많은 활동 지원사가 격리 대상자가 되면서 장애인을 도와줄 사람이 부족했다. 결국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방호복을 입고 식사, 목욕, 감염 관리까지 돕는 동행 격리에 들어갔다. 2020년 대구의 기억은 김동훈 의사 선생님께서 쓴 글인데요. 이것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바이러스가 남긴 트라우마, 신민영.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은 더 커지고 그럴수록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다.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트라우마의 핵심적인 속성이다. 감염원이 체내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반복되는 양성 결과에 따른 무력감과 좌절감이었다. 감염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은 사람을 극도로 무력하게 만든다.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될수록 사람들은 피로감과 무력감은 더욱 뚜렷해진다. 감염병에서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이전의 신체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후유증이 있을 때의 상실감은 더욱 크다. 또 감염병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경우도 있다. 환자가 치료 과정과 사망에 겪는 고통에 몰두하며 남은 가족들은 슬픔과 죄책감을 토로한다. 불안감을 많이 느낄수록 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진다. 이런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루머가 생성된다. 감염병은 낙인과 차별을 동반하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재난이다. 중국인에 대한 공포와 같은 혐오와 낙인은 곧 유럽에서 한국 스포츠 선수들의 헛기침 한 번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에 확진자들은 심적 부담과 죄책감을 토로한다. 재난을 경험한 사람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내적 경험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고립감과 소외감은 깊어지게 된다. 바이러스가 남기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포와 불안, 무력감과 좌절감, 슬픔과 죄책감, 상실감, 낙인과 차별, 고립감과 소외감. 다음은 신자유주의적 개인 주체성과 공적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사회 경제 체제에 조응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은 개인화를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 규범을 내면화해 자기 관리를 하는 규율적 주체는 오히려 자기를 투자의 대상으로 철저하게 경영한다. 철저한 동선 추적과 발본색원의 전수조사라는 강박, 또한 개인화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바람직한 가치로 받아들인다. 모조리 금지, 봉쇄, 휴업, 폐쇄, 휴교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이라는 믿음도 같은 원리다. 신자유주의적 건강체제의 중요한 특성은 반드시 개인화 경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맞는 주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은 개인이 의료와 돌봄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이 결정을 통해서 삶의 질을 고양하기를 바란다. 때로 봉쇄와 같은 권위주의적 개입을 피할 순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각 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새로운 주체성을 창출하게 이른다. 시민의 협조에 기초한 생활방역의 논리는 이런 주체성을 형성시킨다. 하지만 검역,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은 모두 각자 도생하는 개인이 아니라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적 주체성을 비로소 작동시킨다. 개인에게만 주체성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작동할수록 방역과 감염병 관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네, 감사합니다.